자, 오늘은 2년 전에 이 회사의 키보드를 올린 적이 있어요. 애증의 키보드. 왜 애증의 키보드냐? 이게 사연이 좀 있는 키보드였어요.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 노브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당시 시장에 노브가 달린 키보드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이 65배열의 노브 달린 키보드가 출시되기 전에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러다가 출시가 됐고 당연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근데 약간 잡음이 좀 있었어. 출시 문제, 그 다음에 배송 문제, 불협화음이 꽤 있었죠. 물론 저도 한 번 5배송 나사 누락 당첨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영상 말미에 말하길 키보드 너무 좋다. 2번의 경험을 했고 나는 3번까지 경험을 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프로토타입이 제게 왔습니다. 세 번째 기회인 거죠. 자,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물건을 받자마자 이 감탄스러운 어쩜 이렇게 컬러를, 그 주얼리 브랜드 선물 한 번씩 해보신, 저도 옛날 여자친구, 아무튼 명품 브랜드 같은 이 패키징, 멜렉트릭스의 줌도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품질을 체크하러 자 보시죠. 짜잔 짜잔. 야, 이거 뭐야? 멜렉트리스라고 안 적혀 있으면 티파니 앤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 패키지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야, 이 예쁜 것 봐. 이거 어떡할 거야? 간만에 패키지에서 감동을 느껴보네요. 야, 이런 비슷한 감동을 느껴본 게 꽤 오래된 것 같아. 오호, 이거 보시나요? 자, 이게 누구에게는 되게 의미가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감동하는 편입니다. 뭐 견적서처럼 해놨어. 길어, 이것 봐. 펑션 트라이모드 오퍼레이션 매뉴얼이네요. 기본적으로 BR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BR을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게 일단 가능하게끔, 사실 비하 같은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배려가 돋보입니다.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언급했듯이 사실 전과가 좀 있는 모델이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줌키리스를 만들었었죠. 줌텐키리스. 그때 굉장히 빡침을 영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환골탈태한 모습. 여기도 간단한 매뉴얼이 있고 QR코드 있어가지고 오퍼레이팅 인스트럭션으로 가는 QR코드와 디스코드로 가는 QR코드가 있네요. 캐링 케이스도 기본으로 들어있고, 짜잔, 케이블과 각종 액세서리가 들었겠죠. 풀러랑 이런 애들이. 아, 뭔가 뒷면에서 뭔가 느껴져. 두둥. 예쁩니다. 일단 노브. 자, 노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시중에. 줌은 노브가 유행을 하기 시작할 때쯤 65배열로 처음 노브를 달고 나와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죠. 노브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노브의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노브의 단점이 뭐냐? 이 1U 이상의 크기를 차지해. 키보드를 설계를 할 때 그 노브의 크기 때문에 디자인에 뭔가 제한이 좀 있었을 텐데 이런 노브 좋네요. 요런 비슷한 게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도 있고, 이렇게 미니멀한 레이아웃에 굉장히 적합한 노브가 아닌가. 그래서 뒷면을 보면 예쁘네요. 여기는 딱 봐도 디퓨저가 있는 걸 보니 언더글로우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들어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캐링 케이스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각자 그룹 바이 할 때 골랐던 옵션들로 아마 오겠죠. 이게 보면 일단은 보강판, 요즘 또 대유행을 하고 있는 PEI, 낭창낭창한데 약간 탄성이 느껴지는, 통통거리죠. 그리고 이거는 봤을 때 노폼일 때 쓰는 건가? 천천히 얘기하겠지만 노폼 빌드도 돼요. 지지대랑 나사가 들어있고요. 기판도 선택이 돼요. 플렉스컷 기판과 논플렉스컷 기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폼을 넣고 뽕냥뽕냥하게 치시려면 플렉스컷이 맞고, 노폼 빌드를 가려면 논플렉스컷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강판도 카본이나 알루미늄이나 탄탄한 애로 바뀌어야겠죠. 저는 어디까지나 플렉스한 느낌을 위해서 이런 옵션을 골랐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폼류들, 특이한 폼들이 있어요. 이것부터가 재질이 독특하죠. 폼도 포럼폼, 무슨 폼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가장 독특해 보이는 코르크 폼으로 골랐습니다. 하부 폼은 똑같고요. PE 폼과 기보광 폼이 코르크. 흡음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가 배열에 맞게 한 셋 들어있고요.
이건 뭐 미리 윤활을 좀 해뒀습니다. 봅시다 뭐가 들었는지. 실리카 겔 마운트, 그 다음에 도터보드 케이블, 그 다음에 오링 마운트, 두 가지 마운트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캐치볼 구조라 이 바꾸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사운드 프로파일에는 크게 영향을 안 끼칠 테고 아마 이 타건감의 단단함 차이를 보여줄 것 같은데 이것도 이따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전용 공구 하나 들어있고요. 자, 이게 전체 구성입니다. 그러면 만들러 가 보시죠. 스테빌라이저부터 설치를 해볼까요? 스테빌라이저는 스크류 방식이고요. 미리 윤활을 좀 해뒀습니다. 이 새로운 재질. 늘 비슷비슷한 소재를 만지다가 새로운 소재가 딱 나오면 두근두근하죠. 아무래도 스테빌라이저는 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언급했듯이 줌이 제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스타일과 성능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QC의 문제, 배송의 문제, 너무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서 저는 심지어 하나를 받고 영상 아예 안 만들었었어요. 만들고 빡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겪어보자 해서 둔키리스를 샀다가 또 당했지. 그땐 나사 누락 당첨됐어요. 저. 그거 외에도 숱한 QC 문제들이 많았었고 가이드의 부재 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품 자체는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거를 제 친한 후배가 그 키보드를 가져가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는데 저도 물론 굉장히 만족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거는 제품의 문제가 아닌 그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 당했지만 나는 세 번째의 기회를 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프로토타입을 받게 됐는데 일단 황골탈퇴한 모습, QC, QA 아무 문제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한 패키징, 여기까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러다 보니 사실 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짬바가 몇 년 있네. 줌키리스 영상이 2년 전 영상이더라고요. 그 뒤로 숱하게 많은 키보드 킷을 만져본 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 간만에 빌드를 하니까 헛소리가 되게 많아지는데 편집한 친구가 또 다 자르겠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누가 제 영상에 최근에 리플을 달았는데 영상 2개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키보드 얘기 외에 잡담이 너무 많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영상 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혼자 주절주절 떠드는 게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더 열심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서 그런 리플을 단 건가? 근데 그렇다고 뭐 내가 잡다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분께 드리는 말씀은 보지 마세요. 뭐 어쩔 거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리플은 우리가 사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만날 일을 상정하지 않고 달잖아요. 저는 리플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개인 따라 그런 기준이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인터넷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스위치 체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는 우케 스튜디오의 WS 폼 스위치입니다. 예쁜 색깔입니다.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아까 너무 잡설이 많아서 보기 싫다고 하셨던 분한테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좀 심했던 것 같고, 그냥 자막만 켜고 보세요. 그럼 목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좀 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이게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춰줄 수는 없어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써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나는 채널을 하는데 그런 리플 달리면 힘 빠집니다. 솔직히 말 힘 빠지기 뭐 힘 빠져 개빡치지.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떠드는 게 좋아서 본대잖아 그나마. 근데 걷다 대놓고 잡설이 많음 이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너무 듣기가 거북하면 그냥 사운드를 끄십시오. 나중에 타이핑 테스트 할 때만 딱 사운드 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죄송하고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최근에 풀배열만 만들다가 60 같은 65배열을 만드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스테빌라이저도 몇 개 안 들어가고 스위치도 몇 개 안 들어가고 그에 따라 키캡도 몇 개 안 들어가는 이런 빌드의 재미라면 몇 번이고 만들 수 있죠. 자, 스위치 다 꽂았고요. 입력 테스트를 해볼까요? 볼캐치는 진짜 신의 한 수야. 너무 좋잖아. 살짝 얹어서 입력 테스트만 해봅시다. 웬일로 하나도 탈락 없이 다 작동합니다. 마그네틱이 아닌 건 조금 아쉽네요. 실리콘 가스켓 마운트가 있고요. 그리고 스플릿 오링 마운트. 가스켓 덤벨은 워낙 많이 써봤으니까 스플릿 오링 마운트로 가보죠. 여기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5, 8, 3, 8, 7,
7 뭐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꽂혀야 되냐? 딱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얹어주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이죠? 뽕냥뽕냥. 여기서 깜짝 고백. 프로토타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뭔가 재밌잖아요. 그래도 프로토타입을 믿고 맡겨준 브랜드의 예의상 어떤 옵션이 그룹바이에 있을지 뭐 그런 정도의 정보는 미리 가지고, 그 정도만 가지고 빌드에 대해서는 아예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트러블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뭔가 헤쳐나가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 딱히 문제가 없네요. 아예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여분의 파츠가 없어요. 잃어버리면 눈물 나겠죠? 덜렁대는 사람들, 혹은 빌드하다가 갑자기 개나 고양이나 여자친구나 이런 습격을 받아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파츠, 그렇지 않아요? 좀 난감하잖아. 아무튼 그렇다고요. 브라켓은 설치를 다 했고 이제 오링을, 뽕냥뽕냥 좋아요. 구조상 실리카 겔이 더 탄탄할 거예요. 왜냐면 트래블 자체가 짧잖아요. 그래서 오링 마운트가 좀 더 뽕냥뽕냥 할 겁니다. 트래블 자체 길어서. 정갈하다. 키캡을, 키캡도 마찬가지로 우케 스튜디오의 BOW 보우가 아니죠. 블랙 온 화이트. 꼴까봐네.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트레이도 좋네요. 이 키캡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네요. 사실 뭐 BOW라 컨셉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PBT입니다. 염료 승화는 아니고 이중사출 PBT. 금방 제 발언이 굉장히 바보 같았다는 거 인정할게요. BOW인데 무슨 염료 승화 얘기가 나와. 염료 승화 쓸 수도 있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바보 같아요. 그냥 바보 같은 거 인정하겠습니다. 핑크색 하우징에 무슨 블랙 포인트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유행을 모르시는 말씀. 최근에 도쿄타워 핑크색으로 빛나던 거 기억나세요? 도쿄타워 갔다 왔는데 촬영 때문에 갔다 왔어요. 아니다, 미팅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튼 블랙핑크가 일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도쿄타워가 핑크빛으로 물들었잖아요. 블랙핑크, 죄송합니다. 그렇다고요. 이 킷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시프트가 1U짜리입니다. 저는 사실 큰 걱정을 안 해요. 어차피 새끼손가락 제가 보니까 짧게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작은 배열에서 별 문제가 없었거든. 그런데 7호 배열이나 이런 6호 배열에서도 짧은 2U짜리 시프트를 쓰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킷을 고를 때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일단은 딜리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딜리트가 밑에 맞는 딜리트가 있나 지금? 있구나. 이 키캡 킷 정말 기본에 충실한 키캡 킷이네요. 딱 맞네. 좋아. 어찌 보면 변태 배열이에요 이 줌 64가. 왜냐면 이 쉬프트, 여기 딜리트, 여기 1U짜리.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사셔야 돼요. 왼쪽 쉬프트도 기존에 모두가 쓰는 쉬프트랑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그죠? 작죠? 모든 배열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킷들을 준비하셔야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완성했습니다. 깔끔하네요. 이제 제대로 타이핑을 해보러 가기 전에 첫인상 한번 봐야지. 확실히 오른쪽.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자판을 쓰는 사람들한테만 약간 거슬릴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음을 칠 때 쌍시옷 같은 거, 쌍기역 같은 거 이런 거 칠 때 이 쉬프트가 항상 들어가잖아요. 왼쪽으로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이 노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솔직히 너무 좋아. 컴팩트 배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노브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이 노브 때문이라도 사세요. 자, 제대로 사운드를 느껴보러 가시죠. 자, 이제 운명의 시간. 스테빌라이저 퀄리티부터 한번 볼까요? 약간 먹먹합니다. 에이, 뭐 이 정도면 합격이지, 그지 않습니까? 자,
눌리는 정도는 이 정도. 뽕냥뽕냥. 좋아. 일단 쳐보죠. 끝! 자, 줌! 돌아온 줌태식이 언더글로우는 아니었어.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브가 사실 이 줌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죠. 지금의 줌이 있게 만든 그런 요소가 아닐까. 저는 노브 엄청 그리워했었어요. 요즘 노브 달린 키보드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디자인 요소 때문에 노브 넣기도 좀 애매했어. 왜냐면 1류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잘 뽑았다. 그리고 QC, QA 품질 좋았다. 키보드가 희한해요. 예전에 느꼈던 그 눅진한 폼떡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PEI와 코르크 폼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폼떡과 클래키에서 한 요 정도 간 느낌? 그런 느낌. 되게 청량하고 잡소리 없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kit이에요. 제가 이거 영상 다 찍고 나서 폼도 다 빼봤었거든. 클래키도 나름 선방했다. 그리고 제작자의 의도대로 세팅된 킷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십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줌태식이는 잘 돌아왔다. 좋잖아.